재테크 영상이나 책을 몇 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먼저 하라는 거지? 누구는 배당주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배당주는 세금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하고, 누구는 무조건 내 집부터 마련하라고 하고, 누구는 그 돈이면 투자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노후 준비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라. 아니다. 40대부터 본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다 틀린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혼란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대신 일단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결정하자, 이 말만 몇 년째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다 버리고 대한민국 중산층 가구라면 결국 도달해야 하는 재테크의 종착지 딱 두 가지만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두 가지를 어떤 순서로 가져가야 하는지까지 2026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뭘 해야 하지, 뭐부터 해야 하지라는 두 가지 고민을 완전히 끝내드리겠습니다. 종착지의 두 개의 기준. 자, 먼저 목표 종착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목표 종착지는 두 개입니다. 첫째, 만족할 만한 내 집. 둘째, 노후 생활비. 이렇게 두 개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바로 필수사항이죠. 국영수 시험을 못 보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재테크에서 성공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자, 첫째, 만족할 만한 내 집. 그럼 만족할 만한 집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사실 기준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채널은 투자에 대한 채널이기 때문에 기준을 철저히 투자에 대한 것으로 잡겠습니다. 바로 만족할 만한 내 집을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상승률의 아파트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는 보통 통화량, 즉 돈이 증가하는 만큼 오릅니다. 연복리 7% 정도입니다. 즉 돈이 늘어나는 속도 정도로 오를 아파트가 만족할 만한 내 집입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이죠. 돈이 늘어나는 만큼은 올라야 주요 실질 물가와 자산 상승률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자, 현재 2026년 2월 기준으로는요, 대략 최소 12억 이상, 안전하게는 18억 이상의 서울 아파트를 말합니다. 물론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는 곳은 이것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낮아도 나중에 재건축이 완료되면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미래 성장할 곳을 잘 고른다면 이것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평균 상승률 이상의 아파트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이죠. 부족한 돈을 지식으로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후 생활비. 자, 노후 자금은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물가 기준으로 노후 희망 생활비는 부부 가구 기준 월 3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준비된 생활비는 평균 230만 원으로 대략 1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현재 물가 기준으로 매달 350만 원의 생활비가 나올 수 있게 노후 생활비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간혹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350만 원 곱하기 12달 그리고 곱하기 노후 생활인 30년을 하면 12억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이번 생은 망했네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노후 생활비는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12.6억을 그대로 현금성 자산에만 둬도 매년 5천만 원의 수동적 소득, 즉 이자가 생깁니다. 12.6억을요 글로벌 자산 배분 중립형에 넣어두면 매년 평균 대략 1억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거기에 보통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계산하지 않고 별도로 12.6억이 필요한 것처럼 겁을 주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는 엄연히 틀린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하고 순수 개인연금으로는 최소 3억에서 안전하게는 6억 정도를 보유하면 희망생활비를 수동적 소득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혹 달러 자산 1억이면 노후 준비가 된다고 또 반대로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물가 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도달해야 할까요? 자, 종착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4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종착지를 알았으니 경유해야 하는 우리가 중간 역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단계 사회초년생 1년차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요 절약을 생활화해서 돈이 모이는 구조를 초반에 만들어야 합니다. 대략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1년 이내에 대략적으로라도요 돈이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 놓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통장을 4개로 쪼갭니다. 급여통장, 소비통장, 비상금통장, 투자통장. 자, 둘째, 이
이 통장을 이용하여서 돈이 흐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급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다음날 정오까지 투자 통장과 소비 통장에 정해진 비율이 자동 이체되게 합니다. 비상금은요, 한 달 생활비 곱하기 나이 나누기 10 정도의 규모가 항상 유지되게 해야 합니다. 자,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인 30살이라면 대략 600만 원이 항상 유지되게 하는 것이죠. 자, 비상금을 쓰게 되면요, 이 통장에 먼저 채워서 원래 비상금 금액으로 돌려놓고 난 후에 투자 통장에 적립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즉, 비상금 통장에는 항상 같은 돈이 있어야 하고요. 투자 통장에서는 돈이 계속 늘어나야 하고요. 소비 통장은 정해진 만큼만 다 사용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자, 셋째, 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소비가 대략 20% 정도 감소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또 소비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소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계부 작성을 통해서 자신의 소비 패턴을 알아내고 수정, 보완하여 현명한 소비가 습관이 되게, 그렇게 습관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2단계는 사회생활 10년 차까지입니다. 이때 종잣돈을 모아야 됩니다. 자, 이후에는요,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는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1인 독립가구 기준 세후 소득의 40% 정도는 모아야 합니다. 만약 2인 맞벌이 가구이고 아직 아이가 없거나 어리다면 60% 이상까지 저축액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부모님 집에 사는 1인 가구도요, 60% 이상까지 저축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려면요, 남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하겠죠. 자,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절약과 저축 비율을 남들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이 아직 매우 적기 때문이죠. 자, 투자금이 적으면 투자 수익도 당연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근검 절약을 통해서 돈을 모아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부모 세대는 저축을 예적금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예적금을 하면 장기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최소 돈이 늘어나는 속도 정도로는 오를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자산들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의 하락은 일상인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안전한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를 권합니다. 특히 ISA 계좌에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만 26세부터 만 35세까지 평균 연봉이 8% 정도 나오는 중위평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모으면, 또 저축액을 매년 5% 정도씩 증가시킨다고 가정하면 약 2억 1,200만 원을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인이라면요 4억 2,400만 원입니다. 자, 이 정도면 그 자체로도 꽤나 건실한 투자이면서 동시에 서울 아파트 5년에 한 번 오는 조정장과 10년에 한 번 오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기도 매우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글로벌 자산 배분은 하락장에서 서울 반포 신축 아파트 보다도 더 적게 떨어지고 놀랍게도요, 회복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도곡 렉슬은 모든 사람이 잘 아는 대한민국 명실상부 최고의 선도단지입니다. 자, 22년 말 폭락장에서 대략 25% 정도가 하락을 했죠. 자, 정고점 회복까지 대략 2년이 걸려서 25년 초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글로벌 자산 배분 중립형은요, 대략 마이너스 10% 내외로 빠졌고 회복도 24년 여름에 전고점을 뚫어버립니다. 이 포트폴리오, 즉 글로벌 자산 배분 중립형을 팔아서 서울 아파트, 그것도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앞에서 많이 오르는 도곡 렉슬로 갈아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했다는 것이죠. 나는 고점에 팔고 사는 아파트는 절반 정도만 반등한 상태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평균 가격의 아파트는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그 이후로 더 걸려서 3년 정도가 걸렸고요. 경기도는 아직 평균이 전고점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대부분의 아파트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자산 배분은요, 21년 고점에 비해서 대략 한 50% 정도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즉, 첫 집을 살 돈을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모으면 굉장히 기회를
강하고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공부를 하드하게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저축하듯이 돈을 모으면 됩니다. 자, 참고로 저는요, 과거에 지방 아파트에 투자해서 그걸 다 팔아서 서울 아파트에 살 돈을 모았습니다. 다만 저는 부동산 투자 공부를 좀 하드하게 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에 투자했던 당시에 비해서 지방은 조금 더 힘이 빠졌고요. 또 임대차 입법의 영향으로 전세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면서 매도 난이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제 경험상 지방에 중단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면 연복리 15에서 20% 정도가 가능했었습니다. 즉 4년에 2배에서 많게는 3배 정도까지 투자금 대비로 벌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락기에는요, 서울 아파트보다 회복이 현저하게 느려서 갈아타면서 손해를 보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목적성에 좀 더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난하고요. 또 누구에게나 더 유리하게 기회를 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로 큰 뜻이 있지 않은 이상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3단계 이후 10년은 갈아타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연금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요,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한 4.5%를 내고 있죠. 그리고 회사 측에서 4.5%를 추가로 내서 총 소득의 9%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요, 이 요율은 법 개정이 되어서 13%까지 올라갈 것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12분의 1 정도인 13개월 차의 급여가 퇴직연금으로 매년 적립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30년 근속 기준 30% 정도로 봅니다. 즉, 내가 경제활동하던 총 시기에 총 평균 급여액의 30% 정도를 국민연금이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퇴직연금도 굴리기 나름이지만 대략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나옵니다. 즉, 이 둘만으로 노후 자금의 대략 한 50에서 70% 정도가 끝납니다. 그러니 45세까지는 노후 자금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 두 개, 즉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됩니다. 자, 회사를 다니면서요, 경제활동을 지속하면 자연스럽게 노후 대비의 기초가 쌓이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도 사업 15년 차로 자영업자인데요, 이들은 회사원들보다 조금 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신경을 써서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별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후 10년, 즉 45세까지는 갈아타기에 집중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35세경에 산 첫 집에서 규모를 대략 2배 정도 늘리면서 갈아타시면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사서 순자산 대비로 가장 좋은 것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해야만 상승률과 상승액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산 전체 가격에서 상승률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투자한 돈, 즉 자기 자본 대비 자산의 상승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물론 빚은 자기 소득을 잘 고려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평균보다도 훨씬 못하게 대출이 나옵니다. 보통 가격이 비싸면 대출을 덜 해주고요, 가격이 싼 시기가 되면 대출을 더 해주는 굉장히 친절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주는 돈은 다 받는 게 45세경까지는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45세 이후에는 레버리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4단계 45세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45세경에 한번 갈아타면 부동산 투자는 일단 종료됩니다. 물론 폭락기에 2주택을 추가해서 임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45세라면요, 소득 활동을 하는 남은 대략 15에서 한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런 기회가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 정도 옵니다. 하지만 이는 선택 과목이지 필수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으로 투자하는 부동산은 45세경에 종료가 됩니다. 자, 주담대를 잘 갚아 나가면서 이때부터는요, 메인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분 600만원, 그 다음에 개인형 IRP 세액공제분 300만원을 일단 무조건 채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900만원을 넣으면 국가에서 세액공제로 소득 5,500만원 이하는 1년에 148만원, 소득 5,500만원 이하는 1년에 118만원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요, 투자 소득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900만원의 한도도 가능한 분들은 꼭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55세까지 투자하면 900만원씩 넣은 경우에는 대략
1억 7,400만 원, 1,800만 원씩 넣은 경우에는 대략 3억 4,700만 원 정도를 쥐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투자했을 경우입니다. 자, 이후 60세까지 해당 돈을 거치식으로 5년만 더 추가 적립은 하지 않더라도 리밸런싱 하면서 그대로만 둬도 900만 원씩 넣었을 경우에는 2억 5,600만 원. 그 다음에 앞에서 1,800만 원씩 넣은 후 거치했을 경우에는 5억 1,000만 원 정도를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을 재투자하는 것을 투자 수익률에 제가 포함해서 연봉이 10% 정도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후생활비 부족분에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게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더하면 노후 희망생활비, 즉 350만 원 정도가 대략 완성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현실적인 중산층의 재테크 종착지는 첫째, 최소 12억에서 안정적으로는 18억 이상의 내 집을 마련하고, 둘째,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개인연금으로 최소 3억에서 안정적으로는 6억 정도를 모으는 것입니다. 자, 이게 2026년 현재 중산층의 현실적인 재테크 종착지입니다. 자,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자, 1단계, 돈이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 2단계, 열심히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로 저축하여 첫 종자주택을 35살 전후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45세 전후로 2배 규모 주택인 최종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자, 4단계, 최종주택 빚을 줄이면서 개인연금 불입에 10년의 적립과 5년의 거치투자를 최소로 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소득으로 이렇게 상위 중산층 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직후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당장 나의 시기에 맞는 것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자, 몇 년 후에 경제적 자유가 훨씬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를 종자주택으로 투자해야 더 좋은 최종주택으로 갈 수 있는가? 자, 주택을 매수하는 타이밍과 갈아타기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내야 하는가? 더 높은 수익률의 자산 배분 투자 방법은 없는가 등 이런 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1년에 단 2번만 진행하는 일갈전자, 즉 1주택 갈아타기 전략적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법 강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보는 것만으로도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자, 경제인이었습니다. 안녕.